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한국 폭망 시나리오 갭 투자 절대 금지 20%가 사람 잡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의 확률로 한국 폭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대내적인 이유로 한국이 폭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외적인 이유로 한국 폭망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기사부터 봅니다. 글로벌 비즈, 미 쌍둥이 적자, 미국 경제 3 위협하는 시한폭탄. 미국 국가부채가 2000년에는 5조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4조 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GDP도 늘어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로 보면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이 형편을 넘어선 돈을 빌려서 빚으로 살고 있고 미래 성장을 땡겨가지고 사용하니까 후손만 힘들어진다.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지금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식물정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미국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급증하는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금 골목에 유치원생들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대장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목대장 미국이 이런 거 해결 못할 리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대전제는 연준하고 미국 정부하고 같은 편이다. 요게 전제입니다. 실제로 이렇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연준을 조정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준을 소유한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사실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도 같은 편은 맞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양적 긴축 QT 속도 완화 논의 시작했다. 요거 설명드립니다.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게 QT입니다. 반대로 QE는 양적 완화는 시중의 채권을 사서 돈을 시중에 뿌리는 게 QE입니다. 지금 QT,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요거 속도를 늦추다가 결국에는 QE로 가겠죠. 결국에 QE로 갑니다. 시중의 채권을 사서 돈을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미국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의 빚이죠, 빚. 미국 국채 중에서 단기물 보겠습니다. 3년짜리 보면은 3년간의 그래프만 보면 되겠죠. 요게 예전부터 있던 거 롤오버도 많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코로나 때 미국 정부는 저금리로, 초저금리로 그 이야기는 비싸게 채권을 팔았습니다. 다른 말로 금리 조금만 주고 돈 빌렸습니다. 확정 이자인데 이자 조금만 주고 돈을 효율적으로 많이 빌렸다는 이야기죠. 국채 3년짜리 3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만기 그냥 만기대로 끝나도 엄청나게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린 셈이고 그리고 만기 전에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싸게 DC 많이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여기서
중장기채를 봐야 되겠죠. 10년짜리는 좀 다릅니다. 10년간 그래프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금리가 2%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시겠지만 초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했죠. 비싸게 발행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금리 조금만 주고 돈을 왕창 빌렸죠. 효율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나서 금리가 4%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만기 전에 매수를 한다. 양적 완화를 할 때 채권을 매수를 하겠죠. 만기 전에 매수를 하면은 빅세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DC에서 채권을 다시 사는 거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죠. 요거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요겁니다. 요게 진행이 되면,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미국 정부는 꿀을 빨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어둠의 시나리오. 일단 미국에서 장기간 고금리로 문제가 하나 둘씩 터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요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QE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의 명분, 채권을 사들이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이 안 나고 확정까지 되면은 유가, 가스 가격 마구마구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물가 상승하니까 금리는 또 고금리일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 채권 DC 많이 해가지고 QE를 한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채권을 사들인답니다. 미국 정부는 정말로 꿀을 빠는 겁니다. 엄청나게 박수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사실 QE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 제끼는 건데 사자가 기침을 하니까 파리가 기절을 합니다.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달러 외환 보유고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역설적으로 달러를 마구 풀었는데 달러가 강세로 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대혼란에 빠지겠죠. 금리는 높고 그리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기업들은 부실해지고 내수는 더 죽어버리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생기니까 PF 부실 문제도 터지고 그러니까 달러 보유를 더 해야 되고 달러 강세가 가겠죠. 달러가 강세로 갈 겁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모든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국민들은 긴축하고 아껴 쓰고 난리가 날 건데 미국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부채가 줄고 기축통화국 지위도 강화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소비를 마구마구 또 하겠죠. 그러면은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나게 쓰고 소비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긴축을 하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환경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미국만 대박나는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목대장이 자기가 꿀을 빠는데 이거 안 하겠는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물건이 보여도 부동산 아무리 좋은 물건이 보여도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또는 부채를 어느 정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경매 물건, 아파트는 꽝이지만 아파트 아닌 물건 중에서 꽤 괜찮은 물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땡기고 싶다는 욕망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매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경매를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란기이고 미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끌고 나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